오늘은 형제자매에 대한 글을 읽어드릴 건데요. 이게 영어권에서 쓰여진 글인데도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집에도 다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문화권에도 있었던 거네요. 와, 놀랍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요즘은 독자가 많지만 뭐 누나라도 형이라도 여동생이라도 남동생이라도 아니면 뭐 가까이 지내는 사촌이라도 있으면은 많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에요. 제목은 20 Ways Having Siblings Completely and Totally Changes You for Life. sibling이라고 하는 거는 성별에 관계없이 형제 자매를 나타내는 거고 그런 형제 자매를 가지는 것이 완전하고 완전하게 당신을 평생 바꿔주는 20가지 방법. 뭐 이런 제목인데 20개를 다 읽어드리진 않고 뭐 개인적으로 조금 공감이 됐던 거 위주로 읽어드릴게요. 상황을 먼저 읽어드리고 이 사람이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된 그런 걸 읽어드릴 건데 첫 번째 상황은 growing up with siblings 형제 자매랑 자라면서 대화가 오고 합니다. Come here. Why? Just come here. No, you're gonna hit me.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에서 있었던 상황은 아닌데 뭐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늘상 보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동생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제 친구의 형이 제 친구를 아니면 제 친구의 누나가 제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이랬던 적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는 It helps you be ready for anything. 너를 어떤 것에든지 대비가 되도록 도와준다. 이런 건데 맞아요. 뭐 별 상황이 아닌 것 같아도 뭔가 이런 위험의 요소를 감지하게 해주고 항상 만발의 준비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형제 자매를 가지는 것이. 그리고 다음 상황은 My siblings had a fight once and it went like this. 이게 자기가 싸운 건 아니고 자기 형제들이 싸우는 걸 봤는데 형제들이 타일러하고 샘이라는 애가 있나 봐요. 근데 타일러이 anything that comes out of your mouth is stupid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 멍청해 이렇게 했더니 샘이 이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말해봤자 이제 듣지도 않을 거고 그러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멍청하다 이러면서 역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타일러 이랬거든요. 타일러가 멍청하다는 거죠. Tyler is stupid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욕을 했는데 도리어 조금 더 똑똑하고 현명하고 심한 모욕을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To this day, 오늘날까지 I still laugh out loud in inappropriate settings. 이제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게 되는 거야. Because I randomly think of it.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통해서 배우게 된 거는 형제 자매를 가지는 것은 It makes you a master of insults. 모욕의 대가가 되게 해준다. 아, 그쵸. 싸울 기회가 많으니까 모욕을 하면은 그걸 기억했다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또 모욕을 하고 이런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 다음 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있는 경험인데 One time in high school, my brother took my car and crashed it, got it fixed and put it back in the driveway, all within my 6-hour school day, and he kept it a secret for 4 years. I think that's the most sibling thing ever. 이게 학교를 간 사이에 형이나 누나의 차를 몰래 꺼내가지고 얼마나 간이 떨렸었겠어요. 근데 가지고 나가자마자 쳐박아가지고 쳐박았어요. 그 다음에 고치고 다시 갖다 놓은 거를 이제 6시간 안에 다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4년 동안 비밀을 지켰다는 거예요. 저도 이 차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좀 나쁜 짓을 한 것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람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비밀로 간직하고 있거든요. 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거는 형제 자매를 가지면 It makes you a wonderful secret keeper.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 아, 맞아요. 이 사람은 4년간 자기 비밀을 지켰고 저는 지금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비밀 그 내용은요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드릴게요. 맞아, 이것도 맞아요. When you ask your siblings to bring a glass of water, 물 한 잔 가져오라고 하면은 they'll tell you how you treated them 3 months ago. 3개월 전에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를 말한다. 뭐 이런 건데 맞아요. 이게 뭔가 형제 자매가 부탁을 하면은 이런 시시콜콜한 부탁을 하는 경우 되게 많죠. 뭐 부엌에 주방에 간 김에 물 한 잔 가져와라. 아니면 어디 있는 김에 뭐 손톱깎이 가져와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어떨 땐 귀찮고 하기가 싫어요. 그쵸? 그러면은 그냥 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언제 어떻게 했잖아. 나한테 어떻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뭐 어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어떨 때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는 형제자매를 가지면 it makes you think about what you've done. 네가 한 일을 자꾸 자꾸 생각하게 해준다. 이게 사람이 과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네요. 형제자매를 가지면 항상 과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그리고 또 ask a sibling for a bite of their food and they'll act like you just asked them to donate you an organ. 이것도 맞아요. 이거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는 서로 좀 쉐어하는 문화고 아니면 오히려 자기 거를 양보를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냥 한 입 먹자고 하면은 그냥 한 입 주면 되는데 그걸 절대 안 된다고 무슨 장기라도 기증해 달라고 한 것처럼 절대 안 된다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형제자매를 가지면 it teaches you how to make a deal. 아 맞아요. 뭐 조그만 거라도 그냥 주지 않고 항상 딜을 하는 거죠. 거래를 하고 그리고 me and my siblings don't apologize. We just suddenly start acting nice to each other. 이것도 저한테도 해당되는 내린 것 같아요. 뭔가 친구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을 그래도 하게 되는데 형제 사이에서는 미안한 일이 있어도 내가 설사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도 미안하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그쵸? 잘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나이스하게 해주는 거죠. 그쵸? 챙겨주고 갑자기 뭐 안 하던 짓을 해주고 이러면은 뭔가 형이 나한테 미안한가 보다 아니면 동생이 이제 나한테 미안한가 보다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배운 거는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으면 it teaches you how to say you're sorry. 미안하다고 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준다. 맞네요. 그렇죠. 미안하다는 것이 말로만 미안하다 툭 던지는 것이 사과는 아니죠. 사실은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건데 말은 안 했지만 행동으로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비슷한 건데 sibling fights don't end in apology. 이제 형제자매 사이의 싸움은 사과로 끝나지가 않고 you all just walk around the house and don't talk to each other for a couple of hours and then one of you will pop your head in the other's room and ask if they want food. 맞아요. 이렇게 툭툭툭툭 하다가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뭔가 내가 좀 심했나 이렇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괜히 방에 가가지고 머리 내밀고 나 뭐 떡볶이 만들 건데 같이 먹을래? 아니면 치킨 시킬 건데 같이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like a master of the apology. 사과의 대가처럼 변하게 해준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림. 우리 엄마가 쓰는 말로 진짜 옹골차게 물었네요. 이게 제목이 After fighting with my sister. 이게 저도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저를 이렇게 물은 기억은 없어요. 근데 자라면서 누나가 형을 이렇게 물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여자들은 물리적으로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참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가 이렇게 이빨하고 말을 굉장히 잘하죠. 논리정연하게 빠르게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 이빨이고 두 번째는 진짜 이빨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무기로 당한 그런 그림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변하게 되는 거는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으면 it toughens you up. 너를 더 강하게, 터프하게 만들어준다. 그렇네요. 그리고
누가 트위터로 물어봤는데 트위터에서 Can you dislike someone but still love them? 너 누군가 미워하지만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Do you have siblings? 이렇게 물어봤어요. 형제 자매 있느냐? 이게 형제 자매 관계라는 것이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서로 싸워가지고 미워하는 관계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싸워가지고 말도 안 하는 사이지만 뭐 동생한테 무슨 일이 있었다, 어디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은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지금 미워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길 가다가 동생이나 아니면 자기 형제들이 뭔가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을 본다. 그러면은 대신 싸워주죠. 그쵸? 그런 것도 지금 싸워가지고 미워하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더 큰 거죠. 거기 안에 미워하는 감정이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it teaches you how to love.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쵸? 사랑이라는 거는 뭔가 조그만 싸움으로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그림인 것 같은데 When you don't trust your siblings. 그리고 뭔가 조그만 초코바를 나눠 먹는 그림 같아요. 나눠 먹는 건 좋으나 이게 서로 미치지 않으려고 자를 대고서 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손을 보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인 것 같죠. 이해합니다.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이 이렇게 다 어디 외출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끼리 식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냉장고에 있는 거를 꺼내 먹어도 되는데 굳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아이들 라면을 항상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네 명이 이제 집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네 개를 따로따로 끓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형이 네 개를 한 솥에다 넣고 다 끓입니다. 끓이면은 이제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형이 이제 한 그릇씩 나눠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그릇으로 나눠 담을 때 보면은 꼭 형 그릇에 라면이 더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얘기를 해요. 형 그릇에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형은 이제 이 라면을 끓인 거부터 자기가 다 한 거부터 짜증이 나는 거죠. 그쵸? 그니까 게다가 또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은 이제 화가 빡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라면을 조금 여기다 갖다 놓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탁 투척하면서 야, 다 쳐라. 이렇게 하면서 항상 안 좋게 끝납니다. 어릴 때 많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 형제 자매를 가지고 있으면 it makes you a very analytical person. 분석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와, 그렇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공계를 가게 됐나 봐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공감하는 내용 있으셨나요? 있으셨으면 이제 형제 자매의 중요성을 그리고 어렸을 때 추억도 많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셔가지고 뭐 같이 살지 않는다면 전화 한 통 드리고 아직 같이 살고 있다면 오늘만큼은 좀 나이스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여드리면서 그 글에 문법사항 보여드리는 거 있어요. 그거 퀴즈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정도의 문법사항은 중고등학교 시험으로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뭐 다 대학생이나 성인이시라면은 토익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퀴즈를 드리면서 오늘 비디오를 마칠게요. 그러면 제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